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다, 현실. 아빠가 뭔데 날 가르쳐 AI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한 말 들으면 초등학생 자녀분 맡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 얘기도 나오고 구더기 시대 때 예전에 석기 시대 때 우리가 창을 만들었어. 다 나오고 돌로 해서.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진짜로 전 못 맡길 것 같아요. 요즘에 초등학교 실태를 아십니까? 초등학교에 이미 교권이 무너진 지는 오래입니다. 선생님들도 어차피 아이들의 그런 인성 교육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해야죠. 엄마 아빠가 뭐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그 자기들 바쁘다고 애를 내팽개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 와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화가 나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또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다, 현실. 현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AI로 대처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맞습니다. AI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너 왜 이렇게 가르쳐? 아니야. 저는 AI입니다. 동일하게 가르치고 지침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악성 학부모도 대처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막 나가도 AI는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밖에 저는 나가서 지침대로 또 가르쳤을 때리고 뿐입니다. 지침대로 교육의 책임에 대한 전과를 할 수 없다는 거, 전가를 못 한다는 건데. 아이들이 막 때리고 그러면 그 책임을 선생님이 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엄마 아빠가 줘야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러기 줘야 때문에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하고 미디어 보여주고 AI 뭐 이런 걸로 하면 그래서 AI가 명확하게 이 아이는 너가 잘못했고 이 아이가 잘못했으니 당신의 부모가 이 부모가 책임지세요. 결정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고 그 위에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 습득하는 이런 지식에 대한 교육들은 AI를 통해서 해야죠. 저는 그리고 지금 뭔가 범성님 석정님께서 AI의 출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석정님께서처럼 지금 내 자식은 AI 교육 못 시킨다 이래도 옆집 자식이 AI로 초1대 초6까지 마스터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석정님도 안 되겠다 AI 일단 학습시켜 일단 진행시켜 그러면 애가 엄청 똑똑한데 사람들 막 때리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주입식 교육은. 이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AI를 선생님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처럼 나를 주입시키는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심보 나쁜 사람이 오류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정말 똑똑한 친구가 레벨을 조작하기 위해서 약간 누군가에게 대리로 수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수강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이 어떠하신지 왜냐하면 내 아이의 교육이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또 블록체인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블록체인은 결국엔 많은 거짓된 노드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 얘기도 나오고 프라우드 프로프 같은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할 때 어떻게 이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뭐냐면 비잔틴 제국의 장군이 우리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학습을 시켜버린다면 사실은 이전에 더 바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과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보완되고 있어요.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진짜로 전 못 맡길 것 같아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아이가 도태됩니다. 맡길 수 있으세요? 응? 초등학생 자녀분 맡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뭔데 날 가르쳐 AI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한 말 들으면 예, 이겼다. 아빠가 왜 날 가르쳐 AI가 더 잘 가르친다며 이 얘기 하는데 자, 우선은 절대 지식의 AI 관련해서는 우선은 공증적으로 이제 인증받았다라고 한다면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밀리진 않겠지만 활동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점은 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 과연 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최근에 이제 AI 아트 공모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AI 활용해서 어떤 이미지 툴을 사용을 했고 이 작품이 동상을 수상하는 이력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었었는데요. AI를 통해서 만든 작품들이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림에 피와 땀과 눈물이 있나요? 그림은 그림인데. 그럼 그림이 그림인데 막 100억씩 주고 살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100억짜리는 예술 작품이고 10,000원짜리는 예술 작품이 아닌가요? 모두가 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기들이 그린 그림이 예술 작품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예술 작품입니다. 전 제 딸이 그린 건 낙서입니다.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을 주는 게 예술 작품이라고 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되게 감동적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AI네? 이런다고 그럼 이제 예술 작품 아니야?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컨텐츠일 뿐인 거고 프롬프트를 계속 텍스트로만 수정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작업하거나 이런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피카소가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붓으로 그렸어. 심지어는 볼펜으로 그리던 어쨌든 다 예술 작품일 거예요. 피카소가 그렸으면. 마찬가지 피카소가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그건 예술 작품이 아닌가요? 도구일 뿐인데. 그렇죠. 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도태될 거고 그걸 인정하고 AI를 이용해서 뭔가 예술 작품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어야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 예술 작품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 그냥 출력물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만들어줘 하고 만들어버린 그냥 그 소재지 내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쓰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구석기니까 뭐 없어. 그래서 돌을 가지고 벽에다 막 그림을 그렸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제는 예술이다. 펜도 쓰고 붓도 쓰고 그런 AI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긴 우리 지구의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작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AI인지 아니면 AI를 통해 그 작품을 만든 AI를 사용한 사람인지. 그게 만든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 작품은. AI 통해서 AI가 내 생각을 한번 필터링해서 만들어낸 작품인 거잖아요. 약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구석기 시대 때 저작권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가 예술작품 이후에 그것의 주인은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 뿐이지 저작권 때문에 예술작품을 AI를 통한 거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건 뭔가 선순위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걸 만든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돼지가 그림 그렸는데 그 돼지가 그림 그렸다고 와 예술적이다 이러면서 진짜 막 엄청 비싸게 팔렸었는데 그 돈이 결국 그 돼지 주인한테 갔어요. 나의 돼지는 내 GPT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 GPT가 그린 그림이 이걸 내가 지금 깨야 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석정님의 GPT보다 내 GPT가 그림을 잘 그린다. 왜냐하면
내 돼지는 내가 그림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석정님이 GPT로 뭔가 마케팅적인 건 아니면 학문적인 거를 검색하셨을 때 저는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화풍을 공부해. 이런 식으로 모든 화풍을 다 공부시킨 다음에 그럼 카피 아니에요? 아니죠. 약간 예술이 갑자기 없다가 뭔가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다 영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디카프리오한테 영감받은 GPT 아니면 피카소의 영감을 잔뜩 받은 GPT.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서. 예술이 아니라 낙서. 아니, AI로 아직은 힘들지만 예술이 그림만 있습니까? 음악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음악은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전개 구도들을 통해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AI를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작품을 보고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영감을 거기에 쓸 시간에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그냥 그림도 내가 그리는 게 빠를 것 같고 그게 진짜 예술 같아요. 아, 그 그림 그리실 수 있어요? 잘 그리 좋아하세요? 야무지게 그립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화가 그리면은 한 몇 개월씩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마 AI를 이용하면은 뭐 하루에 뭐 몇십 년치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AI로 하게 되면 솔직히 개나 소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개나소나 할 수 있죠. 아니 그림은 돼지도 그려요. 이미 돼지 그림을 그려요. 이거 AI를 통하든 안 통하든 돼지도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에요. 얼마에 팔렸다고? 예전에 석기 시대 때 우리가 참 만들었어. 다 나오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게 예술 작품이고 AI로 만든 건 또 다른 작품이 된 거죠. 지금 계속해서. 신세대의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작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거는 예전에 우리가 베토벤이 만들었던 이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들은 그대로 고전 클래식은 그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거를 이전과 비교해서 왜 얘는 이랬는데 이거는 왜 안 돼? 라고 하는 건 구덕기 시대에 돌로 싸우는 거랑 철기 시대에 이런 싸움은 이 차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GPT로 이제 사진들 지브리풍으로 만들어줘라는 좀 이슈 유행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각자 일상 사진들이나 자기 프로필 사진 올려서 지브리풍으로 바꿔서 그냥 그 재미 삼아 소장하는 이제 그냥 사진이었을 뿐이지. 그게 혹시 그 싸이의 예술이야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싸이의 그 노래에서도 예술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이 사회적 환경이나 뭐 주위에서 뭐 너도 예술이고 이런 것처럼 말씀해주신 그런 그 지브리로 지금 모두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 내가 지브리가 됐네 이러면서 그 웃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다 예술이 아닌가. AI한테 시켜서 그림을 만들었고 그림을 보고 그렸다면 그것도 이 사람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AI로 만든 것도 작품이죠. 더 들어가지 마. 오케이. 더 들어가면 안 되고. 토론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투표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과연 어디에 설득을 많이 당하셨는지 이 AI를 사용하는 게 맞다. 여기에 설득 많이 당했다. 아니다. 그래도 아니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은 AI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답을 알려줄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 해주세요. 과연 찬성과 반대팀 과연 어디에 설득 당했는지 좀 길어요. 자, 누구에게 설득 당했나요? 반대. 감성에 흔들렸습니다.는 아니고 AI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는 좋겠지만 그 이상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설득 당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반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실패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찬성팀. 굉장히 간단합니다. 논리가 탄탄합니다. 저희 톡톡 해요인데 탄탄합니다로 약간 라인 맞춰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역시 스마트 하시네요. 스마트 하시죠? 찬성팀. 논리에 설득 당했습니다. 저희 역시 현명한 분들이십니다. 찬성팀이 4표, 그리고 반대팀이 2표로 찬성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토론은 찬성팀의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많으셨습니다. AI인 GPT한테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고 올 예정인데요. 바로 문화 예술에 관한 컨텐츠를 가지고 머스트 크루분들과 함께 그 변화를 탐구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톡톡헤어에서 이어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